안녕하세요. 위드시맨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그 1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SR에 대한 대출 규제, DSR에 의한 대출 규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었습니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특정한 물건들을 기준으로 급매물이 출현하고 매수세가 많지 않은 곳에 발생한 이 급매물은 일시적인 시장 강도의 하락 및 매수 심리의 하락 및 실질적인 매매지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공급이 되어서 이 공급이 지역별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이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지역, 특히 규제지역이겠지요. 조정지역일 겁니다. 조정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며, 또한 현재로서는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그 기간이 끝나고 이 시행령 개정안이 일몰되게 된다면 그땐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거나 시장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 심리가 순간적으로 무너져 있는 현재의 시장이 더욱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 가격의 형성은 공급만이 아니라 공급에 상응하는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 공급이 줄어들고 늘어나고에 대한 사항이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수요가 계속해서 억제될 경우 시장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유가 되는 바, 현재 수요 억제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대출 조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금에 대한 규제,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작년 말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매수세가 줄어들고 시장 강도가 줄어들게 한 가장 큰 원인 중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아닌 대출 한도의 규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으며,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보다 LTV, DSR에 의한 대출 한도 규제가 수요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도 금리는 인상되고 있지만 더 큰 규제였던 이 한도가 LTV 완화의 영향, 그리고 이에 더한 DSR 완화에 의해서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씩 순차적으로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이고, 아직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먼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10번째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대출,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DSR은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더하기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나누기 연간소득.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돈을 버는데 연간소득, 1년간 버는 소득 대비 본인이 갚아야 할 대출의 총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연간소득이 계산하기 쉽게끔 1억인데 본인의 대출,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자동차 할부금이든 카드론이든 이런 부분을 다 더했을 때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합계가 4천만원이라면 내 연소득 1억 대비 4천만원은 40%가 돼서 DSR은 40%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 DSR이 완화되는
상황에는 영역에는 이 분자 즉 대출 원리금의 상환액이 줄어들거나 분모 연간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 요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2단계로 진행 중인 DSR 규제는 총 대출액 2억 원이 넘을 경우 연소득의 40%에서 50%,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2022년 7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이후에는 이 DSR 규제가 3단계로 더욱 강화돼서 총 대출액이 1억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DSR 규제가 적용되도록 그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DSR 계산에서 분자에 해당하죠. 이 분자를 줄여주기 위하여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만기 50년짜리 모기지론을 준비하고 있고 일반 시중금융권에서는 현재 만기가 40년으로 연장된 상황에서 다시 50년으로 연장을 해서 즉 같은 대출 금액을 10년 만에 갚느냐 20년 만에 갚느냐 50년 만에 갚느냐는 갚아야 하는 원금이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 대출이 5억이라면 10년 만에 갚으려면 1년에 5천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원금만. 그런데 5억짜리 대출을 50년에 갚으면 1년에 1,000만 원만 갚으면 되는 즉 DSR이 5분의 1로 줄어드는 만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금 자체가 매달 갚아야 할 또는 연간 갚아야 할 원금 자체가 줄어들고 이에 DSR 비중이 줄어들어서 대출 한도가 더욱 늘어나게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이 40%였다면 그 금액이 더 늘어나도 만기가 늘어나면 DSR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DSR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연간소득 이제 분자에 대해서는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니 분자도 줄었지만 즉 갚아야 될 원금도 줄었지만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 즉 연간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면 분모가 늘어나게 된다면 또다시 DSR은 줄어들고 대출 한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분모를 높여서 DSR을 낮추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지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에서는 비록 청년층으로 제한하기는 했으나 장래소득의 방향폭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용을 캡처를 해놨는데요. DSR 부분에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즉 향후에 지금은 젊은 층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사로 치면 사원이기 때문에 대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소득밖에 안 되지만 향후 이분은 30년 40년의 대출을 쓸 건데 이 30-40년 동안 만년 사원 만년 대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청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는 그 과정에 본인의 소득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출하는 이 시점에서의 소득이 아니라 대출을 상환하게 될 이 40년 또는 50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늘어날 본인의 소득도 반영을 해주는 것을 장래소득의 증가를 반영해 준다라고 하는데 그 반영폭을 청년층은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즉 현재 5천만 원을 벌고 있는 청년층의 연소득을 단지 5천만 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 예를 들면 7천, 8천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는 그 반영폭을 3분기에는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이 예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데이터 출처 은행연합회에서 보면 본인의 연령과 대출 만기 기간에 따라서 나오는 장래소득 기대 수치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DSR 산정 시에는
현재 소득만을 반영해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DSR에 미래 소득을 반영할 수는 있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반면 왜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활용해야 대출 더 많이 내줄 수 있고 은행은 영업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는 LTV가 있죠. 이미 LTV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DSR을 확대해 준다고 할지라도 LTV에 의해서 대출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효가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LTV가 증가하고 DSR이 3단계로 상향되는 시점, 즉 분자는 줄어들어서 DSR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이 연간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면 DSR 계산 시 LTV 증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청년층의 DSR 산정 시에는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것은 적어도 청년층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하게 될 LTV 확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간 소득의 제한 범위를 조금 완화하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반영하고 있는 미래소득 반영의 기준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대출 만기 기간 그리고 차주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10년, 20년 사이에 얼마나 그 차주의 연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예측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젊은 사람일수록 그 소득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고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대출 만기 기간이 그 나이가 많은 예를 들어서 35세, 만 35세에서 39세 같은 경우 20년 이상이 될 경우 오히려 미래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만 39세를 넘어서면 오히려 그 DSR 계산할 때 장래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지요. 어쨌든 적어도 청년층에 있어서는 그 DSR 계산 시 연소득에 대하여 장래소득을 반영하고 있고 향후 장래소득의 반영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소득이 6천만 원인 만 29세의 A씨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4.2%의 만기 30년 대출을 실행해서 시세 9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LTV 60%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9억이라면 9억의 60%인 5억 4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 가능하겠으나 소득에 의한 현 DSR이 40%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를 30년 그리고 금리 4.2%로 계산했을 때 연소득 6천만 원의 40%가 넘어가지 않는 대출 금액은 오히려 약 4억 1천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집값담보대출 그러니까 집값 가치 집의 가치 기준만으로는 주택담보가치만으로는 5억 4천까지 대출이 되는데 본인의 소득에 의해서 4억 1천만 원까지 밖에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미 LTV 60%에 대한 혜택 또는 한도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특히 생애 첫 주택 마련자의 경우 LTV가 80%로 증가해서 9억에 대해서 80%라면 7억 2천까지 담보가치에 의한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40% 규정 내에서 대출이 4억 1천만 원으로 더 늘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상황에서 미래소득을 반영하게 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대출을 실행할 시, 즉 9억짜리 집을 사면서 금리 4.2에 만기 30년짜리를 만 29세가 연소득 6천만 원 가지고 있는 분이 살게 될 경우에 장래 예상소득이
47.7%에 해당합니다. 만 29세가 20년 이상의 대출을 내기 때문에 47.7%에 해당하고 부모인 본인의 연간소득이 6천에서 7,43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연소득이 늘어났다는 말은 분모가 늘어났다는 뜻이고 분모가 늘어났다는 말은 DSR이 줄어들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줄어든 DSR을 다시 40%의 한도로 늘리게 되면 대출 한도는 약 5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약 1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는 만기가 40년으로 적용되면 분자가 줄어들어서 즉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이 줄어들어서 대출 한도가 5억 7천 수준으로 확대가 되고 향후 실제로 만기 50년에 주담대 대출이 실행이 되게 된다면 대출 가능 금액은 6억 2천만 원으로 현재보다 약 2억의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본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장래소득 반영폭이 만약에 이 상기의 표보다 더욱 확대된다면 대출의 한도는 상기의 계산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소득의 반영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 3분기가 돼야 정확히 알 수 있겠으나 사실 그 대상도 청년층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연령대와 그 대출 만기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하게 될지 30년, 40년까지 보게 될지에 대해서 반영 정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3분기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았던 이 미래소득의 반영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대출 한도가 분명히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된 대출 한도는 주택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좋겠다 청년들은. 난 청년이 아니라서 난 안 되는 거잖아. 나도 청년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 DSR의 산정은 장래소득 반영의 확대에 타겟이 있고 그 타겟이 청년층으로 하고 있으며 생애 주택 마련자의 LTV 완화에 맞추어서 결국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첫 집을 마련하는 젊은 수요층에 국한된 정책의 완화라고 할 수 있고 확대되지 않은 기존 장래소득 반영률에서 만 59세를 39세입니다. 35세 아니고 39세를 넘어서는 순간 그 확대폭이 35세 만 35세를 넘어서는 순간 확대폭이 10%로 확 줄어들게 되고 또한 요즘 10년짜리 만기 대출 하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죠? 30년 이상 40년 할게 될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장래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으로 마이너스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이가 드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일할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사회생활 하기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대출까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평등한 공평한 대출 규제 완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청년층에 타겟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어쩌면 정책적인 이슈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대출 규제의 한도 완화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고 이 대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분명히 걷잡을 수 없는 가계대출의 증가 및 주택시장 매수 심리의 급등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순차적일지라도 당장은 청년층에 대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적어도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난 청년층이 아닌데 저도 청년층이 아닙니다. 그죠? 청년층이 아니라서 이러한 장래소득 반영폭의 확대 혜택을 누리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면 DSR 완화가
완화가 아니잖아요. 더욱 규제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규제가 더욱 강화돼서 대출의 마지막 허들인 DSR이 나에게 대출 한도를 줄어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칼럼 또는 유튜브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목은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그에 의한 일시적 공급의 증가로 시작하였으나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특히나 민감하고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파고들어서 틈새가 있지는 않은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고자 하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DSR 규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적용될 장래소득 반영 혜택에 의한 대출 한도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청년층이 아니지만 청년층들에겐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하는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칼럼을 읽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둘 중에 청년층이 많습니다. 그 청년층들에게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할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혜택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기회를 잡으셔서 내 집 마련, 투자 물건 부분의 매수 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지금 당장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3분기에 적용할 예정인 점을 보시면서 향후에 이렇게 되었을 때 본인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대응책을 서서히 마련해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깥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잠깐 산책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 되시고 다음에 연재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